한번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인공지능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넷플릭스를 리모컨 없이 틀어줘요. 아하.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노래도 틀어줘요. 인간들은 항상 우리가 창작했던, 인간이 창작했던 그 세계 속에서 인공지능이 이럴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조금 다르게 움직일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도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인 거고요. 인공지능은 경제 속에서 작동을 합니다. 돈을 준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일상에 도움을 줘야 되고, 그렇죠. 아, 내가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일상이 편해졌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막 논문 쓸 때 도움 받고 그렇죠. 이런 논문 거. 쓸 때 도움을 받는다든지, 여행 갈 때 도움을 받는다든지, 쇼핑을 할 때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유사한 표현을 한 사람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단히 유명한 NVIDIA의 대표 젠슨 왕입니다. 젠슨 왕은 지금의 시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iPhone moment for AI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과폰 모멘트가 뭐지? 2007년에 이 사과폰이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세상에 처음 나왔죠. 네.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일상의 도구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당시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2007년에 처음에 스마트폰이 세계에 등장했을 때는 전화하는 것, 문자 메시지하는 것, 음악. 몇 개, 음악 정도 있고 이튠스에서 그다음에 다운받죠. 이메일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요 정도의 기능은 사실 다른 휴대폰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본격적으로 세상이 변한 것은 2008년 앱이 출시돼서부터죠. 즉 애플 말고도 또는 삼성 말고도 다른 기업에서도 만드는 앱들을 우리가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예를 들면 쇼핑을 하고 싶다라면 쇼핑 앱을 사는 거고, 이성과 만나고 싶다라면 데이팅 앱을 쓰는 거고, 우리가 또 돈을 누구에게 보내고 송금하고 싶으면 요즘은 다양한 은행 앱들을 쓰는 것처럼 이 앱들이 나오면서 드디어 인간과 스마트폰 사이에 이 벽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앱이 중요했구나. 그렇죠. 이 앱이 오면서부터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고, 이 앱 때문에 심지어는 경제 구조가 바뀌고 큰 기업들이 성장하고,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변해버렸던 것. 네. 일상의 변화의 시작점, 그것이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사과폰 모멘트 4 AI라고 하는 것은 이제 AI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변할 수 있는 시작점에 우리는 위치해 있다는 것이 젠슨 왕이 이야기한 거죠. 이제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더 많이 펼쳐질 거란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야 비로소 그 우리의 일상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얼마 전 한 기자가 노르웨이로 처음으로 노르웨이로 여행을 갑니다. 뉴욕타임즈에 있는 세일런이라는 기자인데요. 4일간 노르웨이를 여행을 떠나는데 정말 낯선 땅이었고 초행길이고 사전조사도 없었고 친구들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여행사의 도움도 받지 않는데 여행을 아주 잘 끝마칠 수 있었어요. 본인이 호텔을 고르지도 않았고 교통편, 비행기표도 예약하지 않았고 숙소도 알아보지 않았고 이런 걸 전혀 알아보지 않았어요. 이걸 다 누가 도와줬냐면 여행 AI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AI가 여행 계획을 짜주고 숙소를 예약해주고 그리고 교통편을 갖다가 안내해주고 비행기표를 구매해주고 다 이 AI가 인간 비서처럼 다 계획을 짜준 거죠. 유료예요? 아직 무료입니다. 여기 또 무료라는 거. 무료예요? 네, 무료입니다. 네. 제가 만약에 11월 16일부터 24일 시간이 비는데 2박 3일 언제 갈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AI한테 물어보는 거죠. 저는 2박 3일 가고 싶은데 그때 비행기표하고 호텔 비용도 저렴하게 계획을 짜죠. 그리고 나는 호텔은 3성급 또는 4성급 이상은 꼭 원해. 근데 나는 꼭 라면을 먹고 싶지도 않고 온천을 하고 싶지도 않아. 오히려 나는 정원이 이쁜 곳에서 꼭 차를 마시고 싶어.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30분 단위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짜줍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들어준다고요? 정확하게 짜줍니다. 어머, 한번 징그러워. 보시죠, 영상. 네, 한번 보자. 네. 보시는 것처럼 2박 3일 일정을 짜게 되면은 항공편 정보가 나오고 호텔 정보를 좀 얘기를 해주고 첫째 날에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고 둘째 날 그래서 비행기표는 여기서 구매를 바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이렇게 필요하다. 나온다고? 시아나?
그다음에 호텔도 바로 여기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도 예약을 하게 되고 호텔 위치도 알 수 있고 세상이 도대체 어떤 심지어는 세상이 저것을 엑셀 테이블로도 만들어줘서 제가 인쇄도 할 수 있고요. 또 현지에 도착하면 문자 메시지도 보내줍니다. 30분 뒤에 어디로 이동하셔야 되니까 지금 호텔을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벌써 스마트폰 앱처럼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여행 AI가 저희에게 다가온 것처럼 저는 앞으로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수많은 다양한 AI 서비스들이 폭발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인공지능 혁명은 이제 비로소 완전한 놀라움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해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5분 굉장히 알차게 마치 그 AI가 짜준 여행을 다녀온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너무 완벽해갖고 강연이 AI인 줄 알았어. 지금까지 AI는 챗GPT는 제가 던진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제가 던진 요청사항을 답변했는데 지금 AI가 스스로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 정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검색이라는 도구를 사용한 거고 호텔 사이트에 들어가서 호텔 정보라는 사이트의 도구를 가져온 거고 그다음에 비행기 표 파는 데 가가지고 비행기 사이트를 가지고 와서 AI가 자기 외의 도구를 이용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박. 그래서 AI가 도구를 쓰는 AI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고 이것은 마치 인간이 호모 하빌리스로 진화했던 도구를 쓰는 인간, 석기 시대에 이런 도구를 쓰는 인간으로서 그때 인간의 뇌 용량이 커졌던 것처럼 AI의 뇌 용량이 커지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은유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애들도 뭐 집에서 밥 먹으면 지 밥그릇은 그 설거지통에 갖다 놓는데 집안일 정도 도와주는 그런 거는 가능한 거죠. 이제 그것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돈이 되니까요. 네. 지금 흔히 말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인간형 로봇 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로봇을 만들어서 가사 노동을 도와주겠다는 AI와 로봇을 결합시켜서 이런 시장을 꿈꾸고 있고 대박. 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광고에 뭐 사물 인터넷, 네. 뭐 밖에서도 제어가 가능하고 집 밖에서도 온도를 내리고 올리고, 그러니까 그런 사물 인터넷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정확한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단히 사물 인터넷은 기계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하면서 불 꺼줘 뭐 이렇게 해주면은 불을 다 꺼주는데 이제는 AI가 지금 불을 다 끄면 저쪽 방에 지금 아이는 잠자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거기도 불을 끌까요? 라든지 또는 뭐 전원을 다 꺼줘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건조기는 아직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끌까요? 라든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가 명령했던 거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했다라면 이제는 정보를 종합해서 한 번 더 판단을 좀 더 고려해 보자라고 훨씬 더 저희를 집사처럼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인간 1인분 이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지금까지는 뭔가 그래도 인간의 도움이 약간 있어야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인간 1인분의 그 이상을 넘어가지고 2인분, 3인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온 거죠. 또 무서운 거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20,000, 우리 한국 돈으로 3천만 원에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리스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 말은 다 믿을 수 없잖아요. 네? 물론 그 사람 말은 반드시 믿을 수 없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는 자동차 시장보다 한 30배 정도가 커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젠간 저는 광고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여보, 저기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줍시다. 뭐 이런 것처럼 우리 부모님 선물로 추석 선물로 우리 명절 때 로봇 하나 드려드립시다. 저는 이런 거 충분히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대가 낮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되면 시장은 대단히 파괴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사동의보다 저렴하다라면 충분히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시장들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자율주행차는 잘 안 되는데 휴머노이드는 쉽게 될까요? 자율주행도 사실은 겨울이에요. 지금 겨울이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올해 5월부터는 봄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과거에 휴머노이드는 지금 보면은 뭐 집에서 칼도 다뤄질 수도 있고 정말 그렇죠. 사람이 옆에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목숨을 다루는 일도 많은데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는 것도 우리가 지금 언제인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아니죠. 올해 지금 신경만 학습을 시작을 한 거고 이러면서 대단히 좋아지면서 확실한 기록은 웨이모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이라는 기업의 웨이모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0만 건의 유료 고객들을 지금 처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진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아직은 대단히 초기 단계인 걸로 저한테는 보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 과학적 이해가 아직 결여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왜 작동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냥 학습을 잘하면은 된다.
아직 기술이 아직 설 익은 단계인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장밋빛 미래를 얘기하는 게 좀 저는 약간 불편해서 그래요. 그래요. 과학기술자로서 저는 그렇죠. 이제 마냥 되게 불확실한 것 같은데 그런데 거꾸로요. 자동차가 아까 칼 벤츠가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을 때 깜빡이 등이 없었습니다. 자동차가 사람을 죽일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처음에 횡단보도도 없었고요. 교통신호도 없었어요. 근데 자동차가 나오면서 다치는 거예요. 그렇죠. 다치니까 아 이거 뭔가 신호의 규칙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술은 처음부터 저는 한 번도 완벽하지 않았다고 봐요. 이것이 상업화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고 시행착오를. 처음에 나왔을 때 무려 50년 동안 자동차를 뭐라 그랬냐면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악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달 생각을 인간은 못했습니다. 상상을. 그래서 저감 장치를 50년 뒤에나 그 다음부터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성공한 과학 기술을 돌이켜 보면 언제나 그렇죠. 근데 그렇죠. 아직 인공지능은 얼마나 성공할지에 대해서 아직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성공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모르지만 나중에 성공하면 이제 지금 우리의 이 걱정을 그렇게 편안하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모르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저는 지금도 자동차는 인간이 조종하면서 1년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통사고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술이 완벽해질 때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나는 그래도 저기 쓸모가 있어. 나는 저거 돈 줄래. 지불 의사가 생기고 이럴 때 사람들은 기술을 수용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서 문제를 극복하면서 저는 기술도 진화해 왔고 사회도 진화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러면 AI라는 기술도 인간의 뇌를 근간으로 해서 거기서 모방한 아이디어를 거죠. 받아서 그렇죠. 모방한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은 이 지능을 우리가 따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고 이미 있는 이 지능을 만드는 기계를 그대로 모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지능은 인간만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동물도 지능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근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니까 쟤네도 우리랑 비슷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애초에. 네네. 그래서 그 2023년에 타임지가 선정한 인공지능 관련 100대 인물 중에 한 명, 유명한 SF 작가죠. 테드 창. 테드 창은 뭐라 그랬냐면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다. 차라리 응용통계라고 하자. 응용통계. 왜냐하면 지금 인공지능이 답을 산출해내는 과정이 결국은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패턴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거는 통계학에서 하는 거다. 근데 그거를 응용 통계라고 부르지 왜 인공지능이라고 불러가지고 그래.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느냐. 맞아. 또 다른 언어학자 에밀리 벤더라는 사람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확률적 앵무새 같아.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따라하는데 그냥 확률에 기반한다는 거죠. 혹시 두 분께서는 인간은 확률적 앵무새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 공격 들어왔어. 공격 들어왔어. 진짜 궁금해서요. 새로운 회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화라는 표현도 생각해보면 배우는 거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 이런 말을 하면은 사회적으로 나는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우리도 학습을 해나가는 그렇지. 거인데 결국 우리도 그런 학습된 그 패턴으로 행동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또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랑 인공지능이랑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정말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저는 인공지능이랑 언어 자체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인공지능이 닮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식이거든요. 인간의 의식. 자아 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닮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자아를 의식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으면 사회화도 안 되고 학습도 안 돼요. 그러면 인공지능 과연 사회화를 통한 학습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클라우드 연결이라고 만약에 설명하신다면 저는 그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또 여기서 인간에겐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의 자아가 있는지 없는지는 철학적인 논쟁이고 좀 더 세게 싸워주세요. 다 있지. 원숭이가 사회화가 안 되고 자아의식이 없을 때는 거울을 보여줬을 때 때려요. 거울에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뭐야 이놈 하고. 근데 얘가 사회화가 되면 얘가 나구나라는 걸 인식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과연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의문스럽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저는 충분히 구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너무 공감합니다. 아, 나도 이게 참 중간에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자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자아는 좀 착각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는. 어떡하나 저 사람. 그거는 너무 환원주의로 가요. 사실 자아가 잘 정의가 안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의외로 비슷한. 그러니까 약간 과학자들이 아니,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자아가 있다는 어떤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는데 사실 대단히 미스터리 중에 하나거든요. 자아나 의식이나 이런 단어들이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인문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일지 모르지만 과학에서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사실 의식도 아직 제가 알기로는 잘 생명조차 아직 정의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마땅치 않기 때문에 와, 이 얘기 들으니까 나는 사이비 이과였어. 나는 그래도 나는 자아까지는 그래도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감각이 지금 손에서 들어오는 촉각이 있고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뭐 냄새도 있고 입에 미각도 있고 이 감각이 다 따로따로 들어와서 뇌의 다 다른 지역으로 가거든요. 왜 이거를 통합해서 하나의 어떤 사람이 이걸 통합적으로 느낀다는 개념이 꼭 필요해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다 따로따로 들어왔잖아요. 네. 실제로 정신병이 생기면은 네. 자아가 분열돼 가지고 네. 자기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개의 자아가 있다고 믿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걸 교묘하게 하나의 자아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작용이 있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첫 번째로 이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제 눈 여기 머리 여기 한가운데 앉아가지고 저 앞을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은 존재하는데 그게 자아가 있다는 증명은 아니에요. 자아에 대응되는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없다는 건 증명할 수 없고요. 모른다. 있다는 정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그 있어야 될 이유도 되게 명확하지 않고 와, 이렇게 이게 또 같은 그 문과 이과에서도 또 그 안에서도 갈리고. 자아라는 게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을 해온 게 사실 인문학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면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소설에서도 내면이라는 공간을 일단 만들고 그 안에 내면의 소리를 집어넣는 그 작업을 굉장히 오래 해왔고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현대에 와서는 조금 이 자아라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강력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사회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사실 문과 쪽에서 충분히 그 아니, 생각을 안 돼, 하게 안 돼, 안 만들거든요. 돼. 레드썬. 안 돼. 나오세요. 예. 여기 말리면 안 됩니다. 그 김상욱 교수님도 분명히 그거는 증명하기 어렵다. 있는지 없는지 사실 말하기 어려운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또 거고. 좌뇌와 우뇌가 서로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고 이러니까 사실 뇌가 하나인 것 같지만 안 그렇거든요. 뇌가 일단 적어도 반으로 나뉘어 있고 서로 각자 행동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거 속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아는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의외로 그 단단한 기반 위에 있지는 않다.